자, 인사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핵심 요약 과정을 들어갈 건데, 우리 지적법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 달 과정에서 제가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적법은 2월 달 했던 내용을 그대로 이제 복습하면서 반복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지적법 같은 경우에는 크게 논리가 없잖아요. 그죠? 논리가 없고 그냥 단순 암기가 많다라는 거죠. 이제 등기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1, 2월 과정에서 출제 비중이 상당히 떨어지는 애들은 이런 부분은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이번 핵심 과정을 정리할 겁니다. 지적법을 공부할 때는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이제 3월 달 들어오면 이제 마지막 이론 정리 과정이잖아요. 정규 과정으로는 이제 뭐 특강이 이제 진행되면 다시 이론을 뭐 하겠지만 지적법 같은 경우에는 등기법하고 다르게 지적법은 체계가 잡혀 있어야 돼요. 체계라는 게 뭐냐면 체계 목차가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암기사항을 계속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적법의 기본 우리가 3단계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럼 1단계 과정은 지적법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해서 외부에 뭐하자? 공시하자. 그 구조거든요. 이게 이제 상당히 여러분도 이제 이게 좀 익숙해져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적법은 땅지자 기록할 적자. 그죠? 땅을 기록해서 외부에 뭐하자? 공시하자. 이 구조다. 그죠? 그러면 땅은 토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필지에 토지가 있을 거고, 그럼 일필지 토지와 관련되는 일련의 정보가 있을 건데, 자, 그러한 정보 안에는 크게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와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있을 거고요. 그럼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렇게 있다. 그죠? 이를 우리는 달리 토지의 표시 이렇게 읽었고요. 자,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뭐에 관한 사항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만 공시의 대상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렇게 사실관계와 권리관계에 관한 내용들이 결정이 되면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장부인 어디에 지적공부라는 곳에 결정되어진 정보 등을 기록하는 행위를 등록이라고 하고요. 등록된 정보를 관리할 것이고 그 관리된 내용을 외부에 최종적으로 뭐 하면 된다? 공시하면 된다. 여기까지가 1단계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적어 놓은 게 우리 법 조문의 목차예요, 목차. 그러면 지적법을 학습을 할 때는 내가 지적법을 공부한다면 일단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과정을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요 체계를 잡아 두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럼 하나의 필지가 만들어져야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한 필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학습할 필요가 없고요. 그럼 한 필지와 관련되는 정보 중에서 지적은 주로 뭘 공시하기 위해서? 사실관계, 그죠? 그럼 사실관계에는 소재, 지번, 지목, 경계좌표, 면적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 얘네들을 누군가는 뭐 해야 한다? 조사, 측량을 해서 이를 결정을 해줘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가 뭘까요?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결정을 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정은 어떻게 할 거니가 이제 우리 법조문에 만들어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소재와 관련하는 부분은 이미 전국의 모든 토지의 소재지는 행정구역의 명칭은 정해져 있으니까 얘네들은 별도로 학습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첫 번째 뭐부터 지번을 어떻게 결정할 건지, 지목을 어떻게 결정할 건지, 경계는 어떻게 결정할 건지, 면적은 어떻게 결정할 건지를 학습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학습했다면 결정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결정이 되었다면 공시를 하려면 등록을 시켜야 공시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등록시키는 공적장부가 뭐다? 지적 공부니까 지적 공부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또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럼 그 각각의 지적 공부의 일정한 사항들을 어떻게 등록을 시킬 거냐? 그럼 등록이 되고 나면 이제 지적 공부가 만들어질 거잖아요. 만들어지면 지적 공부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를 살펴보고, 그러면 관리된 지적 공부를 꽁꽁 숨기면 안 되잖아요. 외부에 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외부에 뭐해라? 발급이라든지 열람을 시켜줘라 라는 겁니다. 다만
지적공부가 화재 등으로 만들어진 공시되는 지적공부가 화재 등으로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지체 없이 지적공부를 뭐하자? 복구를 시켜야 되고요. 지적과 관련되는 내용을 전산 자료화 시켜라는 것을 지적 전산 자료라는데, 그 지적 전산 자료를 발급이나 열람을 받는 것은 가능한데 그걸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할 때는 또 어떻게 할 건지 그 내용에서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을 일괄적으로 공시하는 부동산 종합 공부와 관련해서 이제 정리를 하시게 되면 1단계 과정이 끝난다고요. 통상 1단계 과정은요. 1단계 과정은 통상 한 4문항에서 5문항 정도가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특이하게도 작년 35회 시험 같은 경우는 6문항이나 출제되었어요. 6문항. 그래서 올해는 측량 파트가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올해는 한 4문항에서 5문항이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해요. 잘하는 거. 그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란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강의를 하다 보면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오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럼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온다라는 애들은 절대 틀려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1단계 과정을 이렇게 체계를 잡아놓고, 내가 이런 파트에서 이런 내용을 내가 알고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머릿속에 체계를 잡았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작정 책을 펼쳐서 공부하지 마시고요. 해놨으면, 그러면 내가 1단계 과정을 혼자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뭘 해보지?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일단, 선생님이 반드시 나오는 것은 꼭 맞춰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거는 확정이거든요. 확정.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30년 전부터 이거는 꼭 낼 거야 라고 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못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 이유가 뭐냐면 반드시 나옵니다 라고 30년 전부터 나올 겁니다 하고 미리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못 맞추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반드시 나오는 애들은요, 대부분 수험생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할 때 반드시 나오는 거는 절대 틀리지 않겠다. 그럼 이제 이렇게 체계를 잡았으면,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반드시 나온다 한 게 뭐였지? 라고 먼저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일단 반드시 나오는 것은 일단 거의 빠지지 않고 여기에 지목은 반드시 나온다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얘네들은 일단 뭐 한다? 반드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1단계 과정을 정리할 때 내가 뭐부터 공부를 하자? 지목하고 등록 사항부터 나는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11월 과정이거나 1월 과정일 때는 이게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되냐면 그때는 용어도 익숙하지 않고 내용상의 부분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서 가는 것들이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되는데, 이제는 체계도 잡히고 용어도 좀 익숙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찝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찝어서. 공부가 이렇게 단계가 있거든요. 단계가.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학습하실 때는 지목하고 등록 사항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단계 과정은 지목과 등록 사항은 일단 고정인데, 그러면 선생님 나머지 지번이라든지 경계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관리라든지 공시 파트는 반드시 나오는 파트는 아니지만 거의 출제 가능성이 전부 다 7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1단계 과정에서는 사실은 버릴 게 없다라는 겁니다. 버릴 게 없는데 공부를 할 때는 지목과 등록 사항부터 정리를 확실하게 해놓고 그 다음 거 챙겨서 가셔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지번부터 이렇게 배울 건데, 그럼 지번을 배우기 전에 이게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1단계 과정이 뭐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해서 공시해 줘야 되죠. 그럼 이 모든 토지를 조사 측량해서 결정하는 권자가 누구인지 이제 그와 관련해서 총설적인 파트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누가 조사 결정하여 등록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측량해서 결정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2단계 과정으로 가보면 이러한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고정값이 아니라 자꾸 변한단 말이에요. 지목이 달라질 수도 있고 지번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토지의 표시가 새로이 정해질 수도 있고 변경이 될 수도 있고 말소가 될 수 있다.
이를 토지의 이동이라 하거든요. 그럼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토지의 표시를 누가 결정할 거냐? 이제 그와 관련해서 토지 등록과 관련해서 총설적인 파트를 먼저 살펴보고 우리는 뭘 배우러 간다? 지번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을 보면 토지의 등록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슨 토지에 관해서 모든 토지에 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주체가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역시 뭐다? 토지의 표시잖아요. 그죠? 그럼 이러한 토지의 표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뭘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누가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위에는 토지의 표시를 국장이 결정해서 조사해서 등록을 하고 아래는 토지의 표시를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소관청에서 결정할 건지 국장이 결정할 건지의 문제는 앞에 단어가 모든 토지 나오면 누구다? 국장. 이렇게요. 앞에 단어가 토지 이동이다 이렇게 나오면 누구다? 지적소관청.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 그럼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소관청에서 이를 결정할 건데 토지 소유자가 신청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안 할 경우에 있어서는 소관청은 뭐다?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등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등록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어떻게 조사 측량해서 등록합니까? 라는 것도 출제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그 아래 직권에 의한 조사 등록 절차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직권에 의한 조사 등록을 할 때는 이제 첫 번째 조사 등록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먼저 암기하는 게 순서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보면 계획의 뭐다? 수립, 계획을 수립을 하고 수립을 했다면 현황을 뭐 해야 한다? 조사. 그럼 조사했다면 조사부를 작성할 것이고 조사부를 작성했다면 이제 정리결의서를 작성하고 마지막에 직권으로 정리한다. 이 순서거든요. 그럼 지금 제가 밑줄 친 부분이 약식으로 암기하는 방법이에요. 일단 계획을 뭐 하자? 수립하자. 그 다음 조사하자. 그 다음 조사부 작성하자. 그 다음 정리결의서 작성해서 정리. 이 순서 이제 암기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무슨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직권을 하는 거예요?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단어에 다 뭐가 들어간다? 토지 이동, 토지 이동,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암기하는 방법은 이렇다. 그죠? 약식으로 암기해 놓고 그 앞에다 어떤 글자만 붙이면 된다? 토지 이동만 붙이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1번 지문에서 계획을 뭐 할 거다?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여기 뭐별로 수립을 한다? 시군구별로 수립을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읍면동별로 뭐 할 수 있다? 수립할 수도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만 일단 가져가시면 된다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등기법 지적법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일련의 과정의 총설과 관련되는 부분을 학습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상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토지의 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관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누구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누가 등록한다? 국장. 이렇게 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그다음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뭐가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뭐가 있을 때 토지 이동이 있을 때. 그죠? 세 번째,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할 때는 무엇을 수립한다?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죠. 계획 수립.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앞에 어떤 글자 붙여줘야 한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의 수립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국장. 그럼 두 번째 나와야 될 게 뭐예요? 토지 이동.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2번. 이런 유형이 실제 출제될 수 있는 대표적 유형이라고요. 그러니까 암기해야 될 사항이 이제 정해졌죠. 이제부터는 공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몫.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이 부분을 암기해야 된다. 전달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얼마만큼 암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해당 부분은요, 반드시 출제되는 파트는 아니잖아요. 금방 제가 지목하고 등록 사항이 반드시 되는 건데 출제 가능성은 약 70% 이상은 된다라고 했죠. 기본적으로 1단계 과정은. 그래서 지목하고 등록사항 정리 다 해놓고 나머지 부분도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높으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하시라고요.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지번입니다. 지번. 그럼 지번의 구성을 보면 지번은 30회 이전까지는 상당히 자주 나왔어요. 근데 출제를 보면 30회, 31회, 32회, 33회, 34회까지 안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생뚱맞게 35회 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36회 때는 나올지 안 나올지를 사실 가늠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나오는 파트는 아니지만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지번은 용어의 개념도 상당히 잘 물어봅니다. 지번이라 하면 지번 부여지행인 법정 독리를 단위로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하는데, 그럼 지번은 뭐다? 번호예요, 번호. 근데 지번은 지적 소관층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이런 거 이제 출제인이 좋아한다고요. 이런 거. 그럼 지번은 지적 소관층이 시군구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이러면 뭐다? 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지번은 결국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이렇게 해도 틀리겠다. 그죠? 그러니까 지적 소관층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그럼 지번 부여 지역은 위에 나와 있는 뭐다? 법정 동리를 지번 부여 지역을 한다고요. 그럼 여기가 마두동이잖아요. 그죠? 일산 동구 마두동이라면 마두동이 지번 부여 지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지번의 표시하고서 지번은 뭐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를 하는데, 다만 숫자, 이 아라비아 숫자 어디에? 앞에 산자를 붙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라비아 숫자 앞에 우리가 지번을 바라볼 때 단순히 아라비아 숫자 14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라비아 숫자 앞에 산자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구별은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해당 토지가 어떤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아라비아 숫자인데 산자가 만약에 붙어 있다면 그 토지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뭐가 되었다? 등록되어 있는 토지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그럼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을 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표시로 연결을 하고 이때 표시는 뭐라고 읽는다? 의라고 읽는다 이렇게요. 의라고 표기한다라고 해서는 안 돼요. 의라고 표기한다라는 말은 14의 2 이게 의라고 표기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표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채택한다고요. 이렇게. 다만 이때 테크 숫자 있잖아요. 이 중간에 연결되는 이 표시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라? 의라고 읽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통상 어떻게 읽어요? 14-2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읽지 말고 14의 2 이렇게 읽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다음 자, 지번을 부여할 때는요. 이제 지번을 부여할 때는 지번을 항상 북서에서 어디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암기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북서 기본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기본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기본. 기본이라는 말은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번을 부여할 때는 항상 하나의 지번 부여지역 안에서 북서쪽에서 항상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북서쪽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간다? 남동쪽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봐야 될 게, 그럼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 그 다음에 분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번을 새로이 부여해 준다고요. 그럼 지번을 새롭게 부여할 때, 그러면 우리 법조문에 새롭게 부여할 때는 어떻게 결정할 겁니까? 라는 게 법조문에 되어 있겠죠. 그걸 암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 전환하고 뭐다? 신규 등록. 그러면 등록 전환하고 신규 등록은 본번에 부번 이렇게 그럼 암기할 때 등신, 본부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근데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이 예외적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예외적인 경우에는 본부가 아니라 뭐다? 본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설문에서 자, 지번 부여 신규 등록 전환은 그 지번 부여 지역 인접 토지 본번에 뭐로 부여해라? 부번 이렇게 해요. 근데 설문에서 다만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뭐로 본번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데 그럼 이 경우는 예외니까 앞에 단서 조항의 내용이 꼭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 단서 조항의 전제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최종 지번에 뭐가 되어 있거나 인접되어 있거나 여러 필지이거나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등록된 토지 원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뭐하다? 불합리하다 이렇게요. 그래서 암기할 때는요. 인접된 여러 필지가 뭐한 경우 불합리한 경우 이 단서가 나왔을 때는 뒤에 항상 뭐가 나온다? 본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된다고요. 그럼 설문에서 이제 문제 풀 때 지번에 관한 설명이다라고 문제가 나오면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면 항상 뒤에 뭐가 나온다? 본부 이렇게요. 근데 설문에서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나왔는데 여러 필지이거나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 필지로 된 경우 나오면 원칙이 아니라 뭐다? 예외니까 뒤에 본이란 글자가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 여기에 분할은 누가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부가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할은 부부가 한다.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분할을 하게 되면 필지 수가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할 후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기존에 있던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면 되거든요. 기존에 있던 지번. 근데 얘 가지고는 출제인이 지금까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 필지는 일단 기존 지번을 그대로 부여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뭐다? 부번. 그럼 분할이 나오면 항상 글자 안에 부부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체크하시면서 문제 푸시면 돼요. 그런데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뭐가 있을 수 있다? 건축물이 존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일괄적으로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 주거 사무실이 건축물이 존재한다면 그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의 지번을 뭐 해야 한다? 우선해서 부여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주거 사무실에 건축물이 있는 필지가 17번지예요. 그러면 분할이 되고 나면 건축물이 있는 지번은 기존 17번지를 그대로 부여해줘라라는 겁니다. 주소지 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때 조심해야 될 게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이 문장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요. 그럼 이 문장을 내는 이유가 그 다음 장 합병에 나와 있거든요. 합병을 보면 합병은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합선한다. 우리가 정기 합선할 수 있잖아요. 합선 그렇게. 그럼 합병 대상 지번 중 합병은 항상 뭐다? 선순위 지번을 사용한다고요. 합병적 지번 중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다면 본번 중에서 뭐로 가라? 선순위 지번. 항상 그래서 뭐로 가라? 선순위 지번을 부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주거 사무실에 건축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주거 사무실에 건축물이 있다면 그때는 토지 소유자가 뭐 할 때 건축물에 만약에 있는 필지가 17의 4번지 필지에 주거 사무실에 건축물이 있다고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합병을 할 때 17의 4번지 필지의 지번으로 부여해 주세요라고 뭐 한다?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합병하는 토지의 지번을 17의 뭐로 사로 반드시 뭐 해라? 부여해 줘라는 겁니다. 역시 주소 바뀌지 않기 위해서. 자, 그래서
키워드는 뭐예요? 주거 사무실의 건축물 이거 나왔을 때는 분할인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건축물이 있던 지번을 우선 부여해 줘야 되고, 합병은 토지 소유자가 반드시 뭐 해라? 신청을 해야 부여해 준다라는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메인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를 내어보잖아요. 그럼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과 관련해서 지번 부여 방법을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해보면 대부분 시험지를 다 맞춰요. 근데 꼭 막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서 막힌다고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대부분 지번을 내보면 이제 모의고사를 내보면 지번이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리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맞는 경우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에서 내면 맞춰요. 근데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 넘어오는 순간 뭐 한다? 혼란이 발생한다고요. 자, 그래서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은 여기에 예외는요, 아직까지 시험 문제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분들은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교수님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틀려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너무 무성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만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공부량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많아져요. 그래서 큰 걸 잡으려 하다가 내 손에 든 걸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합격이 목적이지 만점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다만 합격이 목적이지만 공부를 60점에 딱 맞출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 60점에 딱 맞춰서 하면 내가 암기한 걸 전부 다 맞춰야지만 뭐 한다? 합격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공부는 한 80점 정도 맞추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하고 몇 개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60점 정도는 가자. 그 느낌으로 학습하시는 게 맞다고요. 근데 여기에는 얘는 그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80%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나오면 킬러형 지문으로 나올 개연성이 높으니까 왜? 35년 동안 한 번도 안 낸 것을 내었다라는 것은 틀려라고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이렇게 조금 뭐 출제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애들을 넘기면 여러분 또 그냥 넘기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모의고사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나오면 뭐 한다? 또 수험생들은 이 생각에 모의고사에 나왔으니까 또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매번 이야기하지만 모의고사는 보기는 봐야 돼요. 모의고사는 보기는 봐야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의고사 점수를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해서는 절대 안 돼요. 모의고사가 35점 나왔어. 그럼 나는 35점 수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요. 그런 생각을 가질 우려가 있는 사람은 모의고사를 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과 모의고사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다고요. 모의고사는 실제로 말 그대로 모의고사예요. 또 양질의 모의고사이면 좋은데 또 양질의 모의고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조금 문제를 어렵게 내자 해가지고 이 문제를 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틀렸잖아요, 그죠? 그럼 틀리면 수험생의 심리는 뭐냐면 이걸 또 뭐 하러 간다? 암기하러 가거든요. 옆에서 누가 자꾸 코칭을 안 해주면. 근데 공시법과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 곁에 맨날 붙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모의고사 이거 틀렸어도 이거 보지 마세요라고 붙어 있을 수는 없으니 수험생 스스로 판단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모의고사가 여러분을 공부하는 데 뭐다?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정도 체크하는 느낌으로 점수에 연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분들만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 게 맞지, 모의고사에서 일정 부분 출제 가능성이 없는 걸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이런 엉뚱한 데 신경을 다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모의고사 점수는 크게 너무 여러분이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볼게요. 자,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는 지역.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는 지역은 일반적으로 도시 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지역에서 행하는 측량이 무슨 측량이다? 지적 확정 측량이거든요. 그럼 제가 도시 개발 사업, 도시 개발 사업이 완료된다. 그럼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다. 이 지문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다라는 의미를 좀 피부적으로 닿게 이해하시려면
도시개발 사업의 종류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익숙한 게 뭐냐면 택지 조성 사업이에요. 택지 조성 사업.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 나오면 이꼴 택지 조성 사업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택지 조성 사업을 하고 나면 필지가 반듯하게 새롭게 구획이 될 거거든요. 그 필지를 반듯하게 새롭게 구획된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시킬 때 하는 측량이 뭐다?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요. 그럼 필지가 새롭게 구획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각각의 지번을 부여해 줘야 될 거거든요. 그럼 그때 그 지번은 어떻게 부여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원칙적으로 뭐로 한다? 종전 지번 중에서 뭐로 부여해라? 본번으로 부여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택지 조성 사업을 하기 전에 각각의 필지에 지번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안에 있는 기존의 지번에서 본번만 빼가지고 새롭게 구획된 필지의 지번을 뭐해라? 부여하라라는 겁니다. 다만 이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하는데 이 본번이 하자와 흠결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하자와 흠결이 있을 때는 그런 지번들은 뭐해라? 제외하라는 거, 이 본번에서. 그러면 제외하는 지번은 뭐다? 하자와 흠결이 있는 지번은 제외하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그 하자와 흠결이 있는 지번을 암기할 때는 같은 지번이 있을 때,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와 경계에 뭐다? 걸쳐 있는 지번이 있을 때, 이 두 가지 지번은 하자와 흠결이 있으니까 제외하라는 건데, 어떤 느낌이냐면, 자, 새롭게 필지가 구획되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지번을 부여해야 되겠다. 그죠? 그럼 부여할 때 기존에 있었던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을 다 모아 본단 말이에요. 모아서 천천히 순차적으로 부여해 주면 되는데, 모한 지번 중에서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이 있다면 뭐 해라? 제외하고, 그 다음에 같은 지번이 있을 때는 뭐 해라? 제외하고, 그럼 남겠죠. 그 지번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지번을 뭐 해라? 부여하면 된다고요. 결론. 그럼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하는데 하자와 흠결이 있는 지번은 뭐 한다? 제외한다. 같은 지번과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그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 지문. 그러면 그렇게 부여하는데 그 방법을 그대로 뭐 한다? 준용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면 준용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똑같이 종전 지번 중에서 뭐로 부여하겠다? 본번으로 부여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고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거나 지번 변경을 하거나 축척 변경 시행 지역 안에 있는 필지에 대해서, 그럼 달리 말하면 1번 행정구역 개편, 2번 지번 변경, 3번 축척 변경 또 새로이 지번을 뭐 하시겠다? 부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니에 대해서 법조문에는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다?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해서 지번을 부여하라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럼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어떻게 부여하라는 겁니까?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얘네들은 지번 부여 방법이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한꺼번에 이제 시험장에 갔을 때 문제를 풀 때는 따로따로 하면 잘 암기가 안 되니까 한 번에 암기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에 확정이라는 글자가 보이시잖아요. 이게 뭐다?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이라고요. 그럼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은 어떻게 부여한다?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이렇게 부여한다. 이렇게 암기해 놓고요. 해놓고 그럼 이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가 몇 개가 있었는데 라는 게 떠올리면 그 준용하는 경우는 언제다? 행정구역 개편,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이렇게요. 행정구역 개편,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얘네들은 이 방법을 그대로 준용한다. 이러면 일괄적으로 네 가지를 다 암기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 준공전에도 지번을 미리 부여할 수 있습니다. 통상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은요, 택지 조성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지번을 부여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도 새로이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새로이 지번을 부여할 때는 뭐에 의해서 지번을 부여한다? 사업 계획도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뭘까요?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을 하려면 이제 사업의 신고 같은 걸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라고 많은 자료가 들어갈 건데 대표적으로 사업 계획도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사업 계획도는 이렇게 필지가 구획될 것이고 필지가 구획되면 이 필지에는 몇 번의 지번을 부여할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을 거잖아요. 사업 계획도에. 그 사업 계획도에 부여되어 있는 지번을 그대로 뭐 하겠다? 부여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이 사업 계획도의 지번이 미리 부여되어 있을 건데 사업 계획도의 지번을 부여할 때는요. 사업 시행자가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부여할까요? 아니면 법의 규정에 맞게 부여할까요? 법의 규정에 맞게 하겠죠. 그 법의 규정이 뭘까요? 이거겠죠.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에 따라서 사업 계획도에 부여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보면 공사 준공 전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사업 계획도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하는데 이 사업 계획도에 부여되어 있는 지번도 결국은 뭐다?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에 따라서 사업 계획도에 지번이 부여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조금 더 개념을 확장시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됐고요. 자, 그다음 지번의 변경입니다. 그럼 금방 지번의 변경. 그럼 지번 변경 위에서 봤잖아요. 그죠? 그럼 지번의 변경은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에 관한 규정을 뭐해라? 준용해서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건데 이때 두 가지 지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번 변경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지번을 바꾼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개념이 아니라 자 여기가 마두동이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 마두동이 세월이 막 지나요. 세월이 막 지나게 되면 분할과 합병 등이 빈번하게 이제 발생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할과 합병이 빈번하게 발생되면 지번이 맨 최초 부여되어 있을 때는 북서기본법의 원칙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예쁘게 부여되어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분할과 합병 등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면 지번의 배열이 불규칙하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기존에 있던 지번 싹 버리고 새롭게 다시 지번을 뭐 하겠다? 부여한다. 이 개념이 지번 변경이라고요. 근데 국어적으로 읽으면 지번을 바꾼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지번을 없애고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는 게 뭐다? 지번 변경이라고요. 그래서 지번 부여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번이 순차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아니한 때 새로이 지번을 뭐한다? 정하는 것을 지번 변경이라 하고 이때 지번 변경을 할 때는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에 반드시 뭘 받아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뭐다? 승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승인과 관련되는 지문들을 우린 여기에서 제가 마무리를 좀 시켜드릴게요. 우리 지적법은요. 지적법은 승인이라는 글자가 나올 때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문장은 앞에 내용을 읽어볼 필요도 없이 다 틀린 지문이에요. 국장이 승인하는 경우는 지적법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지적 소관청이 승인한다 이렇게 나와도 이 지문들은 읽어볼 필요도 없이 다 틀린 지문이에요. 그럼 우리 지적법에 나오는 승인권자는 누구밖에 없냐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에요. 그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뭐한다? 승인한다. 이게 나오면 일단 이 지문은 5일 개연성이 뭐하다? 높다라는 정도만. 근데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승인이 나왔을 때는 그럼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승인하면 무조건 O 하면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사항이 세 가지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그 세 가지 안에서만 뭐다? O. 나머지는 뭐다? X를 간다고요. 그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사항 세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위에 봤잖아요. 뭐다?
지번 변경, 그죠?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지적 공부 반출. 그래서 이 세 가지 안에서만 뭐다? 승인을 받는다라고 암기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승인과 관련되는 지문은 지적법에서 문제 나오면 다 해결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국장 승인 나오면 보지도 말고 X, 지적소관청 승인 보지도 말고 X, 시도지사 또는 대도지사의 승인 나왔을 때 그걸 O로 갈 거냐, X로 갈 거냐를 판단할 때는 얘네들 세 가지 안에 들어오면 뭐다? O, 세 가지 안에 안 들어오면 뭐다? X. 그러면 최소한 이 세 가지는 뭐 해야 한다? 암기해놔야 되겠네요, 그죠? 됐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 결번대장 볼게요. 자, 결번이란 용어부터 일단 또 가져가자, 그죠? 결번이라는 것은 지번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지번이. 가장 대표적인 예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17번지 필지와 18번지 두 필지가 있다면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병을 해요. 합병을 하면 한 필지가 되거든요. 그럼 지번은 몇 개가 필요하다? 하나. 그럼 우리 합병할 때 지번 어떻게 부여한다 했죠? 합선 했으니까 선순위 지번으로. 본번으로 구성된 지번이 있다면 본번 중에서 선순위로. 그러니까 17번지와 18번지를 합병하면 몇 번지? 17번지로 지번 부여하면 되겠다, 그죠? 그럼 이제 18번지의 지번이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없어지는 지번을 뭐라 한다? 결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지번은요, 새로이 부여하게 되면 결번이 발생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거 두 가지는 좀 암기해 두시라는 거예요. 신규 등록하고 뭐는 분할은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신규 등록은 최초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거니까 지번이 생겨만 나지 없어지는 게 있을 수 없죠. 분할은 어때요?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거니까 지번이 자꾸 생겨나기만 하지 없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결번은 새로이 부여하면 발생을 하는데 신규 등록과 뭐만큼은 분할만큼은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두 번째, 자, 그럼 지적소관청은 뭐가 발생하면 결번이 생기면 어디에 기록해서 결번 대장에 기록해서 영구히 보존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결번이 발생하면 어디에 기록한다? 결번 대장에 이렇게. 그럼 결번은 언제 발생합니까? 하면 따로 암기할 필요는 없고 지번을 새로 부여하면 결번은 발생한다. 다만 신규 등록과 분할은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느낌으로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적법의 이제 유형을 아시겠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등기법과 다르게 지적법은 각각의 테마에 파티션이 딱딱 쳐져 있다고요. 지적법은 굉장히 독립성이 강한 애들이에요. 다른 영역에 뭐한다? 절대로 침해하지 않는 파트가 지적법 공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번을 학습했다면 출전이 물어보는 게 지번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잠시 후에 지목을 공부할 거잖아요. 그럼 지목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만 물어봐요. 그 말은 뭐예요? 지번이 지목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고요. 파티션이 굉장히 높게 설정되어 있어서 아주 독립성이 강한 과목이 뭐다? 지적법이에요. 그러니까 지적법은 각각에 나오는 테마 하나가 나왔을 때 그 테마 안에 내가 뭘 암기할지를 계속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서 뭐 하셔야 한다? 학습하셔야 된다고요. 가볼게요. 옳은 것은 물어봤죠. 지번은 누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남동에서 북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가 아니라 북서에서 남동이죠. 이렇게. 그래서 1번은 틀렸네요.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를 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산자를 붙여야 되죠. 틀렸죠. 자,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는 결번이 생겼다네요. 그러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번대장에 등록하여 연구보존한다. 지번대장이 아니라 뭐다? 결번대장이다. 그죠?
자, 분할의 경우에는 그 분할 딱 나오는 순간 머릿속에 부부가 한다. 이게 떠올라줘야 되겠다. 그죠?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 지번을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 그러니까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요. 합병의 경우에는 딱 나오는 순간 뭐다? 합병은 합선. 그죠? 선순위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다면 본번 중 최종 순위가 아니라 뭐다? 본번 중 선순위 지번으로. 그러니까 5번도 틀렸죠. 정답 몇 번? 4번. 자, 어때요? 지금 같이 이렇게 한번 풀어봤잖아요. 풀어보니까 조금 수월하다는 느낌이에요. 아직까지도 항상 새롭네라는 느낌이에요. 조금 수월해졌죠. 이제 수월해졌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지적법처럼 이렇게 단순 암기 과목의 성향들을 가진 애들은요. 학습할 때는 굉장히 쉽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휘발성이 뭐하다? 굉장히 강한 애들이에요. 논리적 유기성이 없기 때문에.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지적법은 각 테마별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영역이 다른 영역에 침해를 하지 않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떤 하나의 영역이 다른 영역에 침해를 한다는 말은 두 가지 영역이 서로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기억을 더 오래 할 수가 있어요. 이걸 하나를 알므로써 이 연관이 되고 이게 이렇게 연관이 되고 하면 그 논리적 구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중간에 게 기억이 나면서 앞에 거 뒤에 거도 기억나는 경우도 있고요. 맨 뒤에 거 생각이 나면 그 앞에 거 기억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논리적 유기적 연관성이에요. 그런데 지적법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지적법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복잡하게 연결을 시켜서 갈 필요가 없으니까 공부를 굉장히 쉽게 접근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뭐 한다? 암기에 압박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번 볼 때는 아는데 또 책을 잠시 덮어두면 뭐 한다? 모른다. 근데 우리가 365일 지적법만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암기를 했을 때 가장 오랫동안 뭐다? 암기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면 제가 제시해 준 이거라고요. 이게 유기적 연관성을 연결시켜 줄 파트예요. 즉 법조문의 순서가 내 머릿속에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순간 지번, 그렇지, 지번. 그럼 지번이라는 목차가 머릿속에 들어온 상태에서 지번에 관한 내용을 자꾸 집어넣는 덧칠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단순 암기사항들은 반드시 뭘 해야 한다? 이 목차가 반드시 암기되어 있어야 돼요. 비단 저는 지적법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좀 뭐 공법 같은 파트도 있잖아요. 뭐 공법 파트는 사실은 공법이 어려운 과목일까요? 공법은 양이 많은 과목일까요? 양이 많은 과목이지 공법을 어려운 과목이라고 표현을 써서는 안 돼요. 공법을 조금 신중하게 조금 시간을 많이 투자하라는 말은 공법은 타 문제 과목에 비해서 양이 많을 뿐이란 말이에요. 공법의 그 양 전부를 사실 암기의 대상으로 삼긴다면 공법은 한 200문항 정도는 내줘야 돼요. 근데 그 많은 양에 비해서 문항수는 몇 문항이다? 40문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암기 분량에 대해서 뭐다 부담감 때문에 공법이 어렵다는 것이지 그건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어렵다가 아니라 양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공법은 양을 줄여야 된다 말이에요. 줄여야 된다. 물론 제가 타감에 간섭하는 건 아니고 그럼 어떤 시기든 단순 암기 과목을 공부할 때는 뭘 해야 된다? 목차를 꼭 세워야 돼요. 뭐 만약에 국계법이면 국계법 목차 딱딱딱딱딱딱, 중개사법이면 중개사법 목차 딱딱딱딱딱. 전부 다 단순 암기 과목이잖아요. 세법 목차, 지방세, 국세 나눠가지고 지방세 큰 목차 세워놓고 거기다가 뭐 한다? 딱딱딱딱 해놔야지만 뭐 한다? 나중에 덧칠을 하고 기억이 오래 간다는 겁니다. 지적법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배워야 될 게 뭐다? 지목 배운다고요. 그럼 지목은 뭐예요? 반드시 나오잖아요. 그럼 36회 시험에도 반드시 나온다. 지목. 그럼 지목부터는 이제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